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자아 상태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자아 상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어른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른자가 부모자와 아이자를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부모자와 아이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어른 자아를 또 언제 꺼내 쓸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어른자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른자는 판단이라고 하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증거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키가 작네? 라고 말해요.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였는데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키가 작네? 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키가 작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요. 아직은 판단이 없어요. 그냥 내가 키가 작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때 먼저 내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인지 다음에 발생하는 그 비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판단, 그 정보가 나의 분석 틀을 만드는데 중요한 그물망의 하나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나를 평가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게 평가하는 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런 평가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던 방식으로 나도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그물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증거 틀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그물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그 그물망을 통과하고 나올 때 내 안에 감정이 생겨요. 열등감, 분노, 짜증. 사람마다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는 다르죠. 어쨌든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키 이야기만 나오면 이 감정이 같이 생성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증거 틀을 통과하면서 어떤 감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쁘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반응들이 나의 증거 틀을 형성합니다.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반응들이 나의 증거 틀을 형성해서 그 증거 틀을 중심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증거 틀이고요. 이 증거 틀이 고스란히 어른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자를 기준으로 즉 이 증거 틀이 있는 어른자를 기준으로 내가 어른자를 꺼냈을지 부모자를 꺼냈을지 아이자를 꺼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인 사회적 잣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사회적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나만 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쁜 애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같은 원리로 나에게 인지가 들어오고 감정을 형성해요. 어릴 때는 나는 예쁘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쁜 애 하면서 쓰다듬어 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쁜 사람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증거 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증거 틀을 통해서 예쁘다는 말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족감을, 행복감을 주게 되기도 하죠. 그거는 그 사람이 예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감정을 형성하게 되죠.
나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예쁘지 않은데 그 예쁘다라는 말이 비꼬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거트를 거쳤을 때 반응들은 사람의 경험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쁘다, 예쁘네라고 하는 그 평가 자체는 사회적 잣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른자 속에 들어와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중거틀은 사회적 잣대 플러스 내 서사가 담고 있는 나의 환경에서 비롯한 해석이 겹쳐져서 이 중거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거틀을 기준으로 나는 부모자를 꺼내 쓰기도 하고 아이자를 꺼내 쓰기도 하고 어른자를 꺼내 쓰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거틀은 사회적 잣대 플러스 개인의 서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중거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회적 잣대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거틀이 반드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중거틀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어른자를 꺼내요. 누군가는 아이자를 꺼내죠. 누군가는 부모자를 꺼내요. 그래서 상황은 동일한데 반응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중거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거틀을 점검하고 중거틀을 확보하는 게, 중거틀을 분석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자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자아를 자주 활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아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거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가졌던 사회적 잣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모와 함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살았는지를 탐색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중거틀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중거틀은 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누구나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거틀이 나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중거틀과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중거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인 자기의 중거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거틀을 탐색하고 분석하고 내가 내 중거틀이 뭔지를 인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서 왜 그런 감정이 나오는지, 나는 언제 부모자를 꺼내 쓰는지, 언제 아이자를 꺼내 쓰는지, 언제 내면 아이가 나타나는지, 언제 이성적으로, 언제 어른 자아로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확인이 돼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확인이 되면 훨씬 더 여유롭게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의 분석들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탐색을 하면서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아 상태가 끝나면 이 분석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